저는 카라보스하고 오카라하고 강미숙입니다. 강미숙, 카라보스, 그리고 오카라. 세 개의 이름을 가진 그녀가 지금껏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이거 쏴줄게. 카라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지나칠 뻔한 카라. 이곳이 익숙하지 않은 건 아버지의 묘소를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딸이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몰랐고 가족인데도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른다는 카라.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와의 만남은 지난해 6월 단 한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첫 만남이죠. 네, 첫 만남에서 그렇게 같이 계셨던 거고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어요, 사실. Two big bodyguards were standing next to him. I mean, it was almost like it was from a movie. And he was wearing sunglasses and a mask and a hat. 6월이라 제법 더운 날이었음에도 긴팔 차림으로 나타난 아버지. 무슨 죄를 졌어요? 딸이에요, 딸.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강미숙입니다. 그러면 저는 강미숙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제가 내일 모레 90이 넘어서 언뜻 이해되지 않는 이들 부녀의 대화. 이들의 만남은 카라가 8개월간의 소송 끝에 얻어낸 권리였습니다. 이 일로 한국 출신 입양인들에게 기적 같은 존재가 된 카라보스. 그녀 역시 입양인입니다. 한국에서 해외 입양인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친부모의 친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카라보스가 유일합니다. 지난 1983년 11월 18일 충북 괴산군에서 홀로 발견됐던 강미숙. 자신이 기아로 발견된 지 꼭 36년이 되던 2019년 11월 18일 친부에게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카라보스. 법원은 카라가 제시한 근거들을 인정해 아버지와 그녀의 DNA를 대조케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카라와 아버지는 과학적으로 부녀 관계가 맞으며 그 확률은 99.9981%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10일 소송을 통해 친자 확인을 받을 수 있었던 카라. 그녀의 소식을 외신들이 앞다퉈 보도한 건 카라가 해낸 일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는 있죠. 근데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할 수 없는 것은 상대가 누구인지 그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의 입양인들은 머물렀던 보육시설이나 입양기관의 기록이 부실하거나 사라져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아로 발견된 뒤 청주의 한 보육시설에서 지냈던 카라. 기록은 1981년생으로 추정되는 강미숙이 괴산 장난 종합주차장에서 이정복 부인에 의해 발견된 경위와 당시의 인상 차기만을 담고 있습니다. 3살 강미숙의 기록만으론 아버지를 찾는 일이 분명 불가능해 보입니다. I found out that you could also do a DNA test. You know, most of us don't have information on our birth families, so this is kind of like the modern way of finding family. 세계인들의 다양한 DNA가 누적된 여러 개의 가계 혈통 찾기 사이트. 실제로 이를 통해 헤어진 지 수십 년 된 가족들이 재회하는 일도 많습니다. 카라는 지난 2016년 가계 혈통 찾기 사이트 여러 곳에 자신의 DNA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한 가계 혈통 찾기 사이트에서 보내온 소식. 그것은 카라의 DNA와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20대 남성 조 씨의 존재였습니다. 사이트에선 그가 카라의 사촌 정도로 매우 가까운 친족임을 알려줬습니다. 16.8%. 그것이 아버지의 비밀에 다가설 수 있게 한 단 하나의 퍼즐이었습니다. 조 씨 역시 입양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다는 카라. 곧장 그에게 메일을 띄웠습니다. And shortly after that, I got a reply, and he said, I'm not adopted, I'm Korean, and I know my entire family tree. When were you born? And we can try to figure out where you fit into my family tree. 카라가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들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다는 조 씨. 가족들의 나이와 카라의 출생 시점을 고려한 끝에 조 씨가 내렸다는 결론. 그것은
카라가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낳은 혼외 자식일 거라는 추정이었습니다. 조 씨의 어머니를 포함해 총 3명의 딸을 뒀다는 외할아버지. 그가 카라의 친부임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And I knew about his cousin to just show up at her company and meet her and ask her for help. I just spilled everything. She was surprisingly open. And I asked her to take a DNA test and if she would help me. So in the end, we got the result back as her cousin. 기적처럼 이복자매의 자녀들로 추정되는 조 씨와 한 씨. 두 사람과 연결되면서 지난 2019년 8월 친부를 확신했다는 카라. 하지만 기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카라의 이복 언니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아버지와의 만남을 막아선 겁니다. 간절히 원하고 노력했지만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카라는 말합니다. 법원이 친자임을 확인시켜주고 언론이 이를 연이어 보도하자 가족들은 친부와의 만남을 뒤늦게 주선해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홀트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셨어요. 예. 잘 계셨으면 좋았지. 네. 잘 계시고. 근데 나하고 이번에 아버님이 이분의 아버지라는 걸 확인받게 됐어요. 누가 판사가요. 그 미치는 자식이지 지금. 가족들은 친부에게 카라의 존재를 알리지도 않았던 걸까? 배우자 말고 다른 분 만나신 적 있으세요? 왜 없어 그런 거. 내가 왜 그랬더니 여기까지 와요. 가요. 네, 아니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긴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만남은 단 8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So he left, and I just broke down because that was really my last chance of knowing anything because I had worked so hard to get to this meeting with him. 가족들을 다시 설득해봤지만 재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만남 6개월 뒤 87살의 나이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분들은 잃을 게 많은 분들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재산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것들. 금융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카라의 아버지는 상당한 재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면 분명 견디기 힘든 가난이 그 이유였을 거라고 믿어왔던 카라. 하지만 그 시절 친부에게는 큰딸을 미국으로 유학시킬 만큼의 재력이 있었습니다. 가난은 카라가 외면당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카라의 이복자매들은 여전히 카라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되게 우연한 계기로 해가지고 그게 뭐 유전자 돼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사실은 아직도 좀 못 믿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어르신도 돌아가시기 전에 부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국내 최고 기관에서 실시한 DNA 검사는 카라가 아버지의 딸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아버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오카라라는 이름으로 등재된 카라. 아버지가 사망하기 보름 전 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의도치 않게 상속권자가 됐습니다. 카라는 상속을 포기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대신 몇 가지 조건을 가족들에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Pictures for every decade that my father lived. The second one was medical records, because as an adoptee, we never know our medical history. The third thing was that regarding the time that I was born, of where my father worked, there's not anything that I desired more than just knowing who my mother was. 아버지를 기억하고 엄마를 찾는 일이 수십억 원의 돈보다 귀하다는 카라. 가족들은 그 정보들을 제공했을까? I still don't know. 그녀가 선택한 여정의 시작점은 충북 괴산군이었습니다. 보육시설로 강미숙을 데려온 이는 괴산군 부녀아동 계장 김명헌 양. 그날 종합주차장에서 울던 아이를 발견한 이는 40살의 여성 이정복 부인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말했다는 아이. 추정된 생일이 발견된 날로부터 꼭 2년 전인 걸 보면 어린 강미숙은 자신을 3살이라고 말한 듯합니다.
You know, my daughter, when she was 2, she could also say who her family was. She could, you know, speak sentences even. Then maybe I even spoke about my mother. Maybe she remembers something that I said. So we searched for her. 어린 강미숙을 만난 인물들은 괴산군 부녀아동계장 김명헌 양과 당시 40살이던 이정복 부인. 일단 이 두 사람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부녀아동계장 김명헌 양을 찾기 위해 이동하던 중 걸려온 전화. 얼마 전까지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아, 유정희 고 과장님이요. 예. 유정희 과장님이세요? 네네네네. 당시 부녀아동 계장은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명헌 양은 누구일까? 당시 부녀아동 계장이던 유정희 씨가 이 기록의 미스터리를 해결해 줄 겁니다. 글씨가 너무 작죠? 제가 읽어볼게요. 강미숙 여자고 괴산군 부녀아동 계장 김명헌 양. 이 사람은 아동복리지도원 같은 직원이에요. 주 직원. 김명헌 양이 아니라 김명원. 직책도 이름도 잘못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득이 더 있습니다. 여기서 괴산 장날 종합주차장이라 그러면 어디 주차장을 말하는 거예요? 시외버스 터미널. 예전에 그렇게 불렀어요? 예.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그 시절의 기록. 덕분에 알게 된 정보를 종합해 보면 강미숙은 지난 1983년 11월 18일 괴산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멜빵바지 차림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괴산군에는 보호시설이 없어 청주시에 있는 보육시설로 아이를 데려갔는데 그 일을 아동복리지도원 김명원 씨가 한 겁니다. 유정희 씨의 도움으로 연락이 닿은 김명원 씨는 무엇이든 돕고 싶다며 우리와의 만남에 응해왔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아이와의 대화는 없었을까? 그때 여자아이 한 명이 시설로 입소된 거가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이쪽에 대한 일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조차를 하기가 힘드네요. 아쉽지만 단서를 더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망은 이릅니다. 아직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날 3살 강미숙을 발견했던 이정복 부인입니다. 이정복 부인 찾기는 아이가 발견된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에서부터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그 여자분이면 더욱이 좀 찾기가 어려운 게 옛날에는 호적 보기 전에는 자기 이름을 안 밝히잖아요. 여자들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정복은 발견자의 이름이 아닌 발견자 남편의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 장사를 해온 이들이 이정복 씨를 알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가만 있어봐. 이정복 씨는 저기 말하는 거 아닌가? 저거 같은 저리 같은데? 정호 아버지, 이정호 아버지, 이정호 아버지니까 이정복 씨 같은데? 미루지 않고 곧장 확인이 들어갑니다. 예,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들으신 적 있으세요? 맞네 그럼. 예. 맞아.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가 확인됩니다. 이정복으로 적혀 있어서 기록에 이종복입니다. 또 한 글자가 틀렸습니다. 이종복 씨의 부인은 당시 괴산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찻집을 운영했던 최영숙 씨입니다. 안타깝게도 최영숙 씨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라에게 유일한 나침반이었던 기록은 대부분 틀린 것이었습니다. 카라는 이제 기록으로 남은 강미숙이라는 이름과 3살이라는 나이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우린 발견 당시 아이의 나이를 좀 더 정확히 추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입양 전 홀트에서 작성한 서류 속에서 그 근거로 삼을 만한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신체 사이즈입니다. 신체 사이즈를 통해 추정된 강미숙의 원령. 그런데 그 폭이 너무 넓습니다. 당시 아이는 간단한 심부름을 할 수 있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 대목. 용변을 본 뒤 스스로 뒤처리를 한 점입니다. 애가 스스로 기저귀 없이 완벽하게 잘 가리려면 최소한 3돌 이상은 돼야 돼요. 3년 반에서 4년 사이로 예측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즉 강미숙은 1980년 말에서 1981년 초 사이 태어난 걸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임신 기간을 고려해 보면
아이는 1980년 초 잉태된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시 47살이었던 카라의 아버지. 은행원이었던 그는 지난 1980년 1월 충북 청주시로 발령을 받았던 걸로 확인됩니다. 줄곧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서 근무해온 아버지가 유일하게 지방 근무를 한 이 시기에 카라는 잉태됐고 태어난 걸로 추정됩니다. 남다른 예금 유치 실적으로 은행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랐다는 아버지. 사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사택이요? 네, 지점장 간사. 성우리 집이 보통이 혼자 내려와 있으니까 지점장만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죠. 은행 측에서 마련해준 관사에서 생활했다는 아버지.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 그 순무원이라고 해서. 순무원이요? 당시 시설 관리 등 금융 업무 외의 일을 처리하는 직원을 순무원이라고 불렀는데 이들 중 한 명이 아버지와 함께 관사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의 오랜 비밀을 알고 있을까? 쌤 예전에 1980년도에 청주 지점장이셨던 오 씨 기억하실까요? 네, 알죠. 우리 모시고 있던 지점장이에요. 순무원 부부의 방과 아버지의 방이 제법 떨어져 있었지만 종종 몰래 오던 밤손님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순무원. 순무원이 눈치챘던 그 여자가 카라의 엄마였을까? 근데 아버지의 비밀로 남겨진 엄마의 얼굴은 여전히 흐릿합니다. 분명 어딘가에는 남아있을 엄마의 흔적. 그중 하나는 카라의 지워진 기억일 겁니다. 앞에 하얀 스크린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In front of us. 그리고 영화 보듯이. Like watching a movie. 그때의 기억이 Those memories 새록새록 떠오를 거예요. will recall. 하나, One, 둘, two, 셋. three. There's lots of light. Washing cabbage. Maybe my grandmother. 최면 씨도 1시간 만에 카라는 가장 오래전 기억 속에 도착합니다. Walking outside in a park. It's very green. A balloon tied to my wrist. 자, 당신은 Becomes even more 3년 vivid. 동안 For 그 3 이름으로 years, you were 불려졌어요. called by that name. 카라 역시 확신하지 못했던 이름. 강미숙만큼은 제대로 된 기록이 맞을까? 괜찮아요. It's okay. 자, 입에 머물게 크게. Loudly, can you tell me once more? 하나, 둘, 셋. 1, 2, 3. 소라야. 다시 한번요. Once more. 소라란 이름을 떠올린 뒤 한층 힘들어하는 카라. 마주해야 할 기억은 행복한 순간만은 아닙니다. 38년 전 그곳에 있던 아이는 강미숙이었을까? 아니면 새롭게 떠올린 그 이름 소라일까? 다행히 흥덕경찰서에서 소라란 이름으로 실종 신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씨를 몰라 시간이 좀 소요될 뿐입니다. 그녀에게 꼭 주고 싶었던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에요. I tried so hard to get just these pictures. It's just to be able to see what our parents look like. 감사합니다. 여전히 많은 강미숙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카라처럼 용기와 시간 그리고 비용을 들여 부모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해외 입양인들은 오카라가 되기를 꿈꿉니다. 단지 이름 석자일 뿐이지만 그것은 되찾은 권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